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추석입니다. 토일 월화수 5일 동안의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투자는 모두 잊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구독자분들이 헝다그룹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 헝다그룹 망하는 거 아니야? 제2의 리먼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야? 미리미리 현금화를 해놓고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현재의 위안화 환율을 봐서는 딱히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지만 중국에서 여러 정보들을 확실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헝다그룹이 망한다 안 망한다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감히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분석하면서 가장 최적의 방법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중국인민은행에서 시중에 돈을 뿌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유동성은 왜 추가로 공급하는지, 과연 이 소식으로 헝다그룹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와 연동시켜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오르는 이유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헝다그룹보다 원달러 환율 오르는 게 좀 더 심상치 않네요. 그럼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140억 달러, 즉 900억 이하의 돈을 시중에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어 원문 기사를 그대로 첨부를 드리니 해석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앞으로 오른쪽에 영어 원문의 간단한 요약본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한글이 있으니 좀 더 편하지 않나요?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저도 영어 원문 읽으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옆에 한글이 있으니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어쨌든 다들 좋아하실 거라 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에서 7일물, 14일물 여갈피 시장을 통해서 900억 위안, 140억 달러의 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올해 2월달 이후로 가장 큰 물량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금까지 여갈피 시장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월 달에 막대한 규모의 돈을 투입한 이후에 시중에 돈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갈피 시장을 통해서 갑자기 900억 이안의 돈을 투입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7일물 여갈피 시장에 500억 이안, 14일물 여갈피 시장에 500억 이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된 100억 이안은 회수했다고 합니다. 여갈피 시장이라는 것은 대충 이런 겁니다. 7일물 여갈피 시장은 7일 동안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7밤이 지나면 당연히 이 돈은 회수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보통 중국인민은행은 이 돈을 바로 회수하진 않고 여갈피 시장에 만기가 찾아올 때쯤이면 같은 금액을 또다시 투입하면서 만기를 꾸준히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억 이안의 여갈피 시장에 만기가 도래했었는데 딱 100억 이안만 투입한 게 아니라 여기에 900억 이안을 더 투입해서 시장을 도와준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도대체 중국인민은행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입했을까요? 중국의 헝다그룹, 에버그란데가 요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번 주에 망하니 다음 주에 망하니 이런 말들이 많죠. 그래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업계 전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에버그란데의 전망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에서 갑자기 많은 돈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이 많은 돈을 헝다그룹에게만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이 돈을 가지고 헝다그룹을 지원해 주든 다른 회사를 지원해 주든 이것은 은행의 자율입니다. 즉, 이 돈은 헝다그룹 하나만을 타겟해서 투입된 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살리고자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와 함께 헝다그룹이 휘청거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헝다그룹의 최근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산설에 휩싸인 헝다그룹의 임원이 계열사의 투자 상품을 조기 상환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헝다그룹이 23일에 채권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3일에 8천만 달러, 29일에 4,700만 달러의 채권 만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도합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1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헝다그룹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의 최대 채권자는 중국의 국영은행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헝다그룹의 부채가 많긴 많은데 이 부채가 중국 내에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인민은행은 140억 달러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당장 채권 만기되는 금액이 1.5억 달러입니다. 즉 지난주 금요일에 투입된 금액의 100분의 1만 투입하면 헝다그룹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달러 빚도 있겠지만 여차여차 단기적인 디폴트는 피할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확실하게 말해달라, 헝다가 망하냐 안 망하냐 이것을 좀 정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미래의 일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의 단기 디폴트를 막을 능력이 된다, 이것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 주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디폴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부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실 기업들을 다 가져가긴 어렵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자, 이런 자세로 기업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헝다그룹의 규모가 이들 기업들보다 훨씬 클지라도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헝다그룹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증시, 위안화 환율 이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의 신용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중국의 항생지수입니다. 헝다그룹이 속해 있는 항생지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3중 바닥을 찍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중 바닥 자리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중국의 항생지수는 반등해줄 차례라 봅니다. 물론 이것은 차트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또한 중국의 상해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토에 상장된 중국의 상해지수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헝다그룹이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상해지수는 최근에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들어 대부분 양봉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변함이 없다, 끄떡없다, 최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여전히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헝다그룹 리스크를 시장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위안화 환율이 나왔으니까 원달러 환율을 볼까요? 왜냐하면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 박스권 횡보를 그리고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이상하네요.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과 달리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안화는 달러와 비례해서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돈 원화는 달러 강세에 무너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달러 강세, 위안화 강세, 원화 약세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오르고 원화가 떨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것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파란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녹색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오른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며칠 전에 발표된 미국의 8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합니다. 0.7%가 뭐가 대단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 경제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휘청거리고 있다, 당연히 8월달 소매 판매가 역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상 밖으로 소비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70% 비중에 육박하는 소비는 전반적인 경기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죠. 어쨌든 델타 확산에도 미국 소비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희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9월 17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팬데믹 이후 최악의 경제 지표가 나타났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팬데믹 때보다 더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달보다는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7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비자 신뢰지수뿐만 아니라 이때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도 함께 나옵니다.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는 지난달 4.6%보다 소폭 상승한 4.7%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국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 위축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렇게 올랐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상승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장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초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주식이 폭락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제조업 상태는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애매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은 위험 자산에서 발을 뺄 시기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앞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또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즐기시는 동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FOMC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연휴 끝나고 목요일 새벽에 테이퍼링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확실하게 체크하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역시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준에서 테이퍼링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이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퍼링 이거밖에 안 하냐? 이거 해서 물가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연준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이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떨어지면서 완화되면서 시장은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우리는 연준 회의를 기다리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